오늘부로 저는 이 집안에서 나가겠습니다. 시아버지의 생신날, 거실에서 맏며느리 윤명자는 서류를 식탁 위로 던졌습니다. 네가 어디 감히 나간다고 해? 시아버지의 얼굴이 새빨개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형님, 아버님 생신날에 이게 무슨 행패예요? 막내 며느리가 소리치자 명자는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벗었고 그대로 막내 며느리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이제부터 동서가 이 집 일 도맡아서 해요. 30년 동안 제사, 집안일, 시댁살이를 버텨온 큰 며느리. 그녀는 왜 이 집을 떠나겠다고 선언한 걸까요? 그리고 식탁 위에 던져진 서류에는 도대체 어떤 진실이 담겨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당신의 하루의 작은 기적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4시 윤명자의 눈이 스르르 떠졌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알람 시계는 아직 울리지 않았어요. 형광 숫자판에 4시 2분이라고 표시돼 있었습니다. 명자는 이불 속에서 천장을 한참 바라봤어요. 천장 한쪽 구석에 곰팡이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작년 장마 때 생긴 거였죠. 명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에서 뚝 하고 작은 소리가 났어요. 이불을 걷어내자 찬 공기가 발목을 감쌌습니다. 손으로 무릎을 쓸어내렸어요. 뼈마디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제 시장 바닥을 2시간 넘게 걸어서 그런지 관절이 뻐근했죠. 침대에서 내려와 옷장 앞에 섰습니다. 거울에 명자의 얼굴이 비쳤어요. 눈과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하얗게 일어나 있었습니다. 명자는 손가락으로 뺨을 쓸어내렸어요. 한때는 탱탱했던 살이 이제는 축 처진 채 손가락 자국이 남았습니다. 58. 벌써 이 나이가 됐구나. 한숨이 저절로 나왔죠. 방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복도에 차가운 공기가 가득했어요. 보일러를 약하게 틀어놔서 집안이 쌀쌀했습니다. 전기세 아끼려고 시아버지가 온도를 낮춰놓으셨거든요. 명자는 얇은 가디건 깃을 여미고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계단 난간을 꽉 잡았어요. 첫 번째 계단을 내려서자 무릎뼈가 욱신거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계단을 밟을 때마다 관절에서 뻐근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명자는 세 번째 계단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시고 난간을 더 세게 잡았죠. 그리고 천천히 다시 내려갔습니다. 부엌에 도착해 전등 스위치를 눌렀어요. 하얀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더니 켜졌습니다. 그 순간 거실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큰 며느리는 이럴 때 제일 먼저 일어나야지. 시아버지였습니다. 명자는 깜짝 놀라 거실 쪽을 봤어요. 시아버지 박노식은 벌써 소파에 단정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회색 조끼를 입으시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채 명자를 바라보고 계셨죠. 팔순을 맞은 분이 새벽부터 일어나 앉아 계시다니. 명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잘 주무셨어요? 명자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대꾸 없이 벽시계를 올려다봤어요. 오늘은 시아버지 팔순잔치를 겸한 집안 모임 날이었습니다. 친척들이 20명도 넘게 온다고 했죠. 명자는 부엌으로 들어와 앞치마를 꺼냈습니다. 낡은 면 앞치마였어요. 어깨끈이 한쪽은 풀어져서 바느질로 덧댄 자국이 있었습니다. 허리끈을 뒤로 돌려 묶으려는데 손가락이 떨렸어요. 명자는 잠깐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끈을 꽉 묶었죠. 냉장고로 다가갔습니다. 손잡이를 잡자 차가운 플라스틱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불빛이 켜지며 냉장고 안이 환하게 드러났어요. 그런데 명자의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어제 장을 봐서 가득 채워뒀던 선반이 텅 비어 있었어요. 소고기 2근은 물론이고 애호박 5개,
사과 한 봉지까지 전부 사라졌습니다. 냉장고 안쪽 구석에 당근 2개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명자는 냉장고 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가져간 게 분명했어요. 어제 저녁에 애 먹일 거 있어야 한다며 가져갔겠죠.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싱크대 서랍을 열어 지갑을 꺼냈어요. 검정색 인조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다해져서 안감이 비쳐 보였죠. 지퍼를 열자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보였어요. 명자는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꺼내 펼쳤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만 원. 시아버지가 어제 건네주신 돈이 이게 전부였습니다. 잔치 준비하는 데 써. 시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며 주셨던 돈이었죠. 하지만 고깃값만 해도 이걸론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명자는 지갑 안쪽 칸을 열었어요. 거기엔 명자 자신의 돈이 접혀 있었습니다. 10만 원. 몇 달 동안 여기저기서 조금씩 아껴 모은 돈이었어요. 명자는 그 돈을 꺼내 손바닥 위에 펼쳤습니다. 5만 원권 2장이 명자의 손 위에서 가볍게 떨렸죠. 새벽 5시 명자는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쳤어요. 골목길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어요. 명자는 목에 두른 낡은 회색 머플러를 코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손에 든 장바구니가 바람에 덜컹거렸죠. 시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가게에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채소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배추를 쌓고 있다가 명자를 알아봤어요. 어머 언니, 이렇게 일찍? 오늘 시아버지 팔순 생신이라면서요? 네. 그게. 힘내요. 언니도 참 고생이 많아. 주인 아주머니는 명자의 표정을 보더니 당근 몇 개를 더 집어 장바구니에 넣어줬습니다. 명자는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잠겨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채소를 사고 과일을 샀습니다. 무, 배추, 파, 마늘. 하나씩 장바구니에 담을 때마다 손잡이가 손목을 파고들었어요. 정육점 앞에 섰습니다. 유리 진열대 안에 붉은 소고기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소고기 얼마예요? 한 근에 5만 원이요.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명자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지갑 속 돈으론 한 근도 살 수 없었습니다. 반 근만 주세요. 명자는 결국 자신의 돈을 꺼냈습니다. 10만 원권 한 장을 주인에게 건넬 때 손가락 끝이 떨렸어요. 몇 달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6시가 넘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문을 여는데 팔이 후들거렸어요. 문을 열자마자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날아왔습니다. 아직 잔치상 준비가 이 모양이야? 손님들 오시기 전에 끝내야지. 명자는 장바구니를 부엌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놨습니다. 손목에 빨간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무릎이 또 욱신거렸습니다. 명자는 부엌 의자에 잠깐 앉았어요.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죠. 뭐 하는 거야? 시아버지가 부엌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명자를 내려다보는 시아버지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아픈 소리 할 시간 있으면 음식이나 하나라도 더 준비해. 명자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요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도로 내려갔어요. 어차피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30년 동안 배웠으니까요. 7시부터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칼로 물을 썰다 말고 싱크대에 놓인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액정에 막내동서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형님, 오늘 나물 종류 좀 더 준비해줘요. 우리 애가 고기는 안 먹거든요.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다른 친척이었어요. 명자야, 큰아버지 자리는 현관에서 가까운 쪽으로 해줘. 화장실 가시기 편하게.
네, 그렇게 할게요. 또 전화가 왔습니다. 자리를 바꿔달라는 말, 메뉴를 추가해달라는 말, 상차림을 확인하자는 말이 쏟아졌어요. 명자는 전화를 받으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칼질을 하고 냄비를 올리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어요. 8시쯤 딸 서연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이는 앞치마를 두른 엄마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오늘 병원 가기로 한 날 아니야? 명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칼날에 무즙이 묻어 있었어요. 맞았습니다. 오늘 정형외과 예약을 해뒀었죠. 명자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가면 돼. 서연이는 한참을 엄마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부엌을 나갔습니다. 명자는 딸의 뒷모습을 봤어요. 어깨가 축 처진 채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9시, 첫 손님이 곧 도착한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명자는 앞치마 끈을 다시 꽉 묶었어요. 부엌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명자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어요. 손님 앞에서 힘든 내색을 하면 안 됐으니까요. 부엌 문을 열려는데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큰며느리가 잘해야지. 명자는 문손잡이를 잡은 채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오늘도 어제처럼 그저께처럼 30년 내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윤명자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10시가 되자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명자는 부엌에서 국자를 들고 있다가 황급히 앞치마를 털었어요. 거실로 나가려는데 이미 시아버지가 현관문을 여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밝았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명자는 현관 쪽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지만 아무도 명자를 보지 않았어요. 모두 시아버지에게만 인사를 건넸죠. 명자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싱크대 위에 놓인 접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았습니다. 상석, 그러니까 거실 한가운데 놓인 큰 소파에는 시아버지가 앉으셨어요. 그 옆자리엔 막내 아들 가족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새로 산 듯한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있었어요. 목에 두른 진주 목걸이가 조명 아래에서 반짝였습니다. 명자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마련되지 않았죠. 명자의 자리는 거실이 아니라 부엌이었으니까요. 오늘은 집안 경사니까 다들 기분 좋게들 있어요. 시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자는 부엌 문틈으로 그 모습을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냄비 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가스레인지 위에서 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어요. 소금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소금통을 열어 한 스푼 넣으려는데 손이 미끄러졌어요. 국자가 냄비 안으로 풍덩 빠졌습니다. 명자는 황급히 국자를 건져 올리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뜨거운 국물이 명자의 손등에 튀었죠. 앗! 명자는 재빨리 손을 빼냈습니다. 손등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따끔거리는 통증이 손목까지 번졌습니다. 명자는 재빨리 수도꼭지를 틀어 찬물에 손을 담갔어요. 차가운 물이 화끈거리는 손등을 감쌌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부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명자는 물에 담근 손을 빼내고 행주로 물기를 닦았습니다. 손등에 물집이 잡히려는지 하얗게 부풀어 올랐어요. 부엌 문이 열렸습니다. 막내 며느리였어요. 환한 미소를 띤 채 명자를 봤습니다. 형님, 전 종류 좀 더 해주세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셔서요. 네. 바로 해줄게요. 명자는 대답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명자의 손등을 보지 못했어요.
아니, 봤을지도 모르지만 관심이 없었던 거겠죠. 막내 며느리는 그대로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막내 며느리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명자는 다시 가스레인지 앞에 섰습니다. 부침개를 부쳐야 했어요. 프라이팬을 꺼내고 기름을 두르고 불을 켰습니다. 손등이 계속 따끔거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11시쯤 음식을 거실로 내가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큰 쟁반에 접시를 가득 담아 들었어요. 무거운 쟁반이 팔을 짓눌렀습니다. 부엌 문을 밀고 거실로 나갔죠. 테이블 위에는 이미 몇 가지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명자는 쟁반을 테이블에 내려놨어요. 접시들이 부딪히며 딸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보며 감탄했어요. 와, 음식 진짜 잘 차렸네. 역시 정성이 다르긴 다르구만. 하지만 아무도 명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칭찬은 음식에게만 향했죠. 명자는 빈 쟁반을 들고 다시 부엌으로 향했어요. 부엌과 거실을 오가는 동안 명자는 6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쟁반을 들 때마다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7번째 음식을 들고 나가려는데 거실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는 안 보이네. 어디 갔어? 친척 중 한 명이었습니다. 명자는 부엌 문 뒤에 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시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음식이 거의 비었잖아. 명자야, 더 갖고 와라. 명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큰 며느리가 어디 있냐는 질문에 음식 더 가져오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명자는 쟁반을 싱크대에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네, 아버님. 명자는 대답하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에 남은 반찬을 꺼내 접시에 담기 시작했어요. 손등에 물집이 터질까봐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때 부엌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딸 서연이었어요. 서연이는 부엌 안으로 들어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명자를 불렀습니다. 명자는 돌아보지 않고 반찬을 담았어요. 왜 서연아? 엄마, 이건 너무해요. 엄마도 좀 앉아서 쉬셔야죠. 서연이가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는 엄마의 손등에 난 물집을 봤어요. 엄마, 손이 왜 이래요? 언제 떼인 거예요? 괜찮아. 조금 튄 거야. 조금이 아니잖아요. 병원 가야 돼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자는 서연이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괜찮다니까. 나중에 연고 바르면 돼. 엄마. 서연이가 더 말하려는 순간 부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아버지였어요. 시아버지는 부엌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서연이를 보며 말했죠. 서연아, 넌 거실에 나가 있어. 할아버지, 그런데 엄마가 물 한 잔 가져오라는데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야?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지만 시아버지는 서연의 말을 중간에 끊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딸 교육도 네가 좀 똑바로 시켜라. 시아버지는 명자에게 노골적으로 타박했습니다. 서연이에게 한 말이 아니었어요. 명자에게 한 말이었죠. 명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서연이는 엄마를 보다가 할아버지를 보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부엌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명자의 가슴을 눌렀어요. 시아버지도 부엌을 나갔습니다. 명자는 혼자 남았어요. 싱크대 앞에 서서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 한쪽은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명자는 물잔을 내려놓고 거울을 봤어요. 부엌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지친 눈, 굳은 입술, 축 처진 어깨. 명자는 자신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죠. 다시 눈을 떴을 때 명자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무언가가
아주 작게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명자는 앞치마 끈을 다시 묶었습니다. 그리고 쟁반을 들었어요. 다시 거실로 나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발걸음이 전보다 무거웠습니다. 부엌 문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조금 빠져 있었어요. 명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명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참아온 30년의 무게가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죠. 팔순잔치가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물을 썰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아버지였어요. 명자야, 오늘 저녁에 다들 모이기로 했으니까 저녁상 크게 차려놔. 네? 오늘요? 준호 고등학교 졸업식이었잖아. 축하한다고 다 같이 모이기로 했어. 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명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냉장고를 열었어요. 반찬이 별로 없었습니다. 명자는 재빨리 앞치마를 벗고 장바구니를 들었죠. 시장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1시간 뒤 명자는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부엌에서 칼질을 시작했어요. 고기를 썰고 채소를 다듬고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손등에 물집이 아직 아물지 않아서 칼을 쥘 때마다 따끔거렸어요. 저녁 6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막내 아들 가족이 제일 먼저 도착했어요. 준호는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다림질된 셔츠에 넥타이까지 매고 있었죠. 할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준호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거실 소파에서 일어나 준호를 반갑게 맞았어요. 그래, 우리 준호. 졸업 축하한다. 명자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가득했어요. 평소에는 보기 힘든 표정이었죠. 이어서 다른 친척들도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거실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명자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습니다. 상 위에 접시들이 하나씩 놓였죠. 자, 다들 앉아요. 오늘은 준호 졸업 축하하는 날이니까. 시아버지가 상석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시아버지 옆자리에 앉았어요. 막내 아들과 막내 며느리가 그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명자는 부엌에 남았습니다. 명자의 자리는 없었어요. 명자는 싱크대에 기대 서서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호의 대학 이야기, 미래 계획, 장래 희망까지. 준호가 한마디 할 때마다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역시 똑똑하네, 우리 준호. 밥을 다 먹고 나서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무언가를 들고 나왔어요. 흰색 봉투와 작은 상자였습니다. 준호야, 이리 와봐. 준호가 할아버지 앞으로 갔습니다. 거실의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바라봤어요. 명자도 부엌 문틈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시아버지는 먼저 흰색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가 두툼했어요. 졸업 축하한다. 대학 입학 축하금이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준호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검정색 가죽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도 받아라. 준호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시계가 들어 있었어요. 은색으로 빛나는 고급 시계였습니다. 거실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감탄했죠. 어머, 저거 비싼 거 아니에요? 할아버님 손자 사랑 정말 대단하시네요. 시아버지는 직접 시계를 꺼내 준호의 손목에 채워줬습니다. 준호는 손목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시계를 감상했어요. 조명 아래에서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잘 어울린다, 준호야.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시아버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다시 앉으며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말이다. 대학 등록금은 내가 다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거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정말요, 할아버지. 준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우리 손자 대학 보내는데 돈이 무슨 문제냐. 막내 며느리가 감격한 표정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시아버지는 거기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팔짱을 끼고 말을 이었어요. 학교 근처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도 내가 보태줄 테니까 좋은 데로 알아봐라. 정말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가 시아버지에게 깊이 절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거실이 축제 분위기가 됐죠. 명자는 부엌 문틈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을 쉬는 게 힘들었습니다. 명자는 딸 서연이를 떠올렸습니다. 서연이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가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그때 서연이는 합격 통지서를 들고 집에 왔었습니다. 명자는 딸을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죠. 시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서연이가 대학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등록금이. 시아버지는 TV를 보다 말고 명자를 쳐다봤어요. 표정이 싸늘했습니다. 요즘 애들 다 알바해서 번다며. 장학금도 받으면 되지. 그래도 등록금이 만만치 않아서요. 학자금 대출 있잖아. 남의 돈으로 공부하는 게 어디 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축하 한마디, 격려 한마디 없었어요. 명자는 결국 자신이 몇 년 동안 모아둔 돈을 전부 털어서 등록금을 냈습니다. 부족한 건 대출을 받았죠. 서연이는 학교를 다니면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수업 끝나면 바로 알바를 갔어요. 주말에는 과외를 했습니다. 쉬는 날이 없었죠. 시계는커녕 용돈 1,000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피스텔 전세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서연이는 학교 기숙사에서 지냈습니다. 4명이 한 방을 쓰는 좁은 기숙사였죠. 명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과 기억 속 장면이 겹쳐졌어요. 봉투, 시계, 등록금, 전세 보증금. 준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걸 받았습니다.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서연이는 2층 방에서 내려오다가 거실 풍경을 봤습니다. 시계를 손목에 찬 준호, 웃고 있는 사람들, 흐뭇한 표정의 시아버지. 서연이의 발걸음이 계단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명자는 딸의 얼굴을 봤어요. 서연이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부엌으로 왔습니다. 명자 옆에 섰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명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엄마, 난 왜 아무것도 없었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자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이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명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명자는 그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바닥에서 땀이 났어요.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다니.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할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막내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복을 타고났죠. 명자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30년을 참아왔던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요동쳤어요. 명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서연이가 엄마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어요. 부엌과 거실 사이, 그 경계에서 말이죠. 저녁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명자는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이 끝없이 많았습니다. 서연이는 엄마를 도와 그릇을 닦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일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무너질 것 같았죠. 그날 밤 명자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본 것들을 떠올렸어요. 준호의 시계, 두툼한 봉투, 시아버지의 웃음, 서연이의 떨리는 목소리. 명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커지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내려오셨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신 것 같았습니다. 명자야, 아침 먹고 나서 내 방으로 좀 와봐. 명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따로 부르는 일은 흔치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명자는 시아버지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어요. 들어와. 명자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책상 앞에 앉아 계셨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손짓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어요. 명자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등을 꼿꼿이 세우고 무릎 위에 손을 모았어요. 시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명자야, 네가 이 집에 시집 온 지가 벌써 30년이 됐구나. 그동안 고생 많았어. 명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아버지 입에서 고생했다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시아버지는 책상 위의 서류를 손으로 쓸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명자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생각을 좀 해봤어. 이 집 말이야. 본가 있잖아. 그리고 상가 1층 건물. 내가 죽고 나면 너한테 다 물려주마. 명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본가와 상가 건물을 자신에게 물려준다고요. 명자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믿어도 되는 걸까? 아버님. 정말.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네가 고생한 만큼 받아야지. 그 대신 말이야. 집안일은 계속 네가 맡아줬으면 해. 제사도 명절도 집안 행사도 전부. 집안일은 큰 며느리가 책임지는 게 맞는 거야. 명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시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알면 됐어. 나가봐. 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복도를 걸어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명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본가와 상가 건물을 준다고 하셨어. 명자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3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명자를 인정해 준 건가? 그동안의 고생을 알아본 건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조건이 너무 많았어요. 제사, 명절, 집안 행사. 결국 지금 하던 일을 계속하라는 거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확실하게 못 박은 것 같았어요. 명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어요.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방바닥을 비쳤습니다. 하지만 명자의 마음은 맑지 않았죠. 그래도 재산을 준다고 하셨잖아. 명자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본가와 상가 건물이면 적지 않은 재산이었어요. 그걸 받으면 서연이 미래도 좀 나아질 수 있을 거였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명자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30년을 참았는데 조금 더 참으면 되는 거였죠. 저녁이 됐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모였어요. 남편 정호도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명자는 저녁상을 차리며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아버님이 저를 부르셔서요. 본가하고 상가 건물을 나중에 저한테 물려주신다고 하셨어요. 남편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밥을 떴어요. 그래. 그럼 됐네. 계속 잘하면 되는 거지.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반찬을 집어 먹었습니다. 명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명자는 국그릇을 들고 국을 떠먹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삼켰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딸 서연이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서연이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명자는 그릇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응. 나중에 재산을 물려주신다고 하셨어. 서연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혹시 조건 같은 거 있었어요? 명자는 그릇 닦는 손을 멈췄습니다. 딸은 역시 알고 있었어요. 응. 집안일 계속하고 제사 지내고. 서연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조심하세요. 할아버지 말씀을 너무 믿지 마시고. 서연이는 그렇게 말하고 부엌을 나갔습니다. 명자는 혼자 남아 설거지를 마저 했어요. 서연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을 너무 믿지 마세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명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벌써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명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돼. 명자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님이 거짓말을 하실 리 없어. 명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그럴까? 정말 믿어도 될까? 명자는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감쌌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나뭇가지가 창문을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명자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명자는 겨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편안한 잠은 아니었어요. 꿈속에서도 명자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끝없이 그릇을 닦고 음식을 만들고 상을 차리고 있었죠. 명자의 30년은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서 말이죠. 하지만 명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약속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시아버지의 말을 되뇌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 거였죠. 어느 날 오후 시아버지가 병원 가실 일이 있다며 명자를 불렀습니다. 명자야, 내 방 좀 정리해놔. 서랍장이랑 책상 위에 서류들 좀 정리하고. 네, 아버님. 시아버지가 나가시고 나서 명자는 시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명자는 조심스럽게 서류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영수증, 병원 진료 기록지, 약 처방전. 명자는 하나씩 종류별로 분류했어요. 그때 책상 서랍 안쪽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회색 서류 봉투였어요. 명자는 서류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서류는 부동산 등기 부등본이었어요. 명자는 무심코 첫 장을 펼쳤습니다. 본가 주택 등기 부등본이라고 적혀 있었죠. 명자는 등기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소재지, 면적, 구조. 익숙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명자의 눈이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소유자 박준식. 그건 막내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명자는 다시 한번 읽었어요. 분명히 박준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본가 집 명의가 막내 아들로 되어 있었어요. 명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 본 게 아닐까. 명자는 등기부를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등기 일자를 확인했습니다. 이전 등기일 2021년 3월 15일. 3년 전이었습니다. 명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3년 전이면 시아버지가 명자에게 유산 약속을 하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명자는 황급히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소유자 박준식. 또 막내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상가 건물도 막내 아들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등기 일자를 봤습니다. 이전 등기일 2020년 11월 8일. 4년 전이었습니다. 본가보다 더 먼저 넘어간 거였어요. 명자는 등기부를 든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숨을 쉬는 게 힘들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넘어갔어. 벌써 몇 년 전에. 명자는 등기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똑같았습니다. 본가도 상가 건물도 전부 막내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명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등기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그 글자들을 바라봤어요. 박준식, 박준식. 막내 아들 이름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 말은 거짓말이었던 거야? 시아버지가 일주일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너한테 다 물려주마. 명자는 그 말을 믿었어요. 30년을 참아온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재산은 이미 넘어가 있었습니다. 명자에게 줄 것도 없었어요.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저 명자를 붙잡아두기 위한 거짓말이었던 거죠. 명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허망해서 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30년이 뭐였지? 명자는 그동안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제사 때마다 밤을 새워 음식을 만들고 시아버지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명절마다 친척들 시중 들고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명자는 등기부를 바라봤어요. 종이 위에 글자들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명자는 등기부를 서류 봉투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랍 안쪽에 도로 넣어뒀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명자는 벽을 짚고 천천히 방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명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흐렸어요. 회색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나는 뭐였을까? 명자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에서 무엇이었을까? 며느리? 아니면 그냥 일손? 명자는 알 수가 없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4시였어요. 저녁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침대에서 내려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명자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가는 푹 꺼져 있었어요. 명자는 자신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야 했어요. 저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명자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명자는 어제의 명자와 달랐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쌓여왔던 것들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부엌에 들어섰습니다. 명자는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어요. 칼을 들고 도마 앞에 섰습니다. 채소를 썰기 시작했죠.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부엌에 울렸습니다. 규칙적인 소리였어요. 하지만 명자의 머릿속은 규칙적이지 않았습니다. 온갖 생각들이 뒤엉켜 있었죠. 어떻게 해야 하지? 명자는 그 질문에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는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것.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 명자는 채소를 썰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회색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칼질을 멈추지 않았어요. 손은 움직였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처음으로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생각을 정리했어요. 서연이의 미래, 자신의 남은 인생, 그리고 이 집에서의 30년. 명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다가 새벽 2시쯤 조용히 일어났어요. 남편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명자는 슬리퍼를 신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부엌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더니 하얗게 켜졌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떡 만들 재료가 조금 남아 있었어요. 맵쌀가루, 찹쌀가루, 팥. 명자는 재료들을 꺼내 싱크대 위에 놓았습니다. 떡이나 만들어 볼까? 명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손을 움직이고 싶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미칠 것 같았죠. 쌀가루를 큰 볼에 담았습니다. 물을 조금씩 부으며 반죽을 시작했어요. 손가락으로 가루를 비비자 보슬보슬한 느낌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명자는 반죽을 치댔습니다. 손바닥으로 눌렀다가 접었다가를 반복했어요. 반죽이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손에 착착 달라붙었죠. 떡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반죽을 조금 떼어내 동그랗게 만들었어요. 가운데를 살짝 눌러 오목하게 만들고 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반죽을 오므려 봉했죠. 송편이 하나 완성됐습니다. 명자는 그 송편을 도마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놨어요. 그리고 다시 반죽을 떼어냈습니다. 하나, 둘, 셋. 송편이 늘어났습니다. 명자의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명자는 계속 떡을 빚었습니다. 송편을 다 만들고 나서 인절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찹쌀가루에 물을 섞어 반죽했습니다. 찜통에 면보를 깔고 반죽을 넣었어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김이 올라왔죠. 20분쯤 지나 찜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얀 김이 얼굴을 덮쳤어요. 명자는 젓가락으로 떡을 찔러봤습니다. 잘 쪄졌어요. 떡을 꺼내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뜨거운 떡을 손으로 치댔어요. 손이 뜨거웠지만 참았습니다. 떡을 두드리고 느리고 접었어요. 떡이 쫄깃해졌습니다. 명자는 떡을 길쭉하게 밀어 칼로 잘랐어요. 네모난 인절미가 만들어졌습니다. 콩가루를 뿌렸죠. 고소한 냄새가 부엌에 퍼졌습니다. 손으로 떡을 만드는 동안만큼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등기부에 적힌 글자들도 시아버지의 거짓말도 잊을 수 있었어요. 며칠 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서연이가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서연이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서연이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번에 승진했어요. 정말? 우리 서연이가. 명자는 반가운 마음에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네. 대리로 승진했어요. 발표가 오늘 났어요. 축하한다, 서연아. 정말 잘했어. 명자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할아버지한테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고 혼자 힘으로 대학을 다니고 회사를 다녔던 딸. 그 딸이 승진을 했다니. 서연이는 엄마 품에서 벗어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서 그런데요. 승진 인사로 떡 좀 돌리려고 하거든요. 혹시 엄마가 아는 괜찮은 떡집 있어요?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명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명자도 가끔 시장에서 떡을 사곤 했지만 맛있는 집을 딱히 알지는 못했어요. 떡집. 글쎄, 엄마도 잘 모르겠는데.
서연이는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볼게요. 요즘 배달도 되더라고요. 명자는 딸의 핸드폰 화면을 봤습니다. 여러 떡집들이 나열돼 있었어요. 사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자 눈에는 그다지 맛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명자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 새벽에 만들었던 떡들. 손으로 정성껏 빚었던 송편과 인절미. 서연이에게 그 떡을 줬더니 맛있다고 했었죠. 서연아, 떡 엄마가 만들어줄까? 서연이는 핸드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엄마가요? 응. 떡 사는 것보다 엄마가 직접 만들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서연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회사 사람들 많은데. 한 20명 정도 돼요. 20명? 그 정도면 할 수 있어. 명자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제사 음식을 만들면서 많은 양의 음식을 다루는데 익숙해져 있었어요. 정말요? 그럼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 엄마가 정성껏 만들어줄게. 서연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럼 송편이랑 인절미 좀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지난번에 주신 거 너무 맛있었거든요. 알았어. 언제까지 필요해? 이번 주 금요일까지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이 남았어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명자는 다시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잠든 시간이었어요. 명자는 부엌으로 내려가 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많은 양을 만들었습니다. 20명 분이었으니까요. 명자는 쌀가루를 볼에 담고 물을 부으며 반죽했어요. 손가락으로 가루를 비비며 물의 양을 맞췄습니다. 송편을 하나하나 정성껏 빚었습니다. 크기를 똑같이 맞추려고 애썼어요. 팥소도 적당량씩 넣었습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터지고 너무 적게 넣으면 맛이 없으니까요. 인절미도 만들었습니다. 찜통에서 떡을 꺼내 도마 위에서 치댔어요. 손이 뜨거웠지만 계속 치댔습니다. 떡이 쫄깃해질 때까지 멈추지 않았죠. 새벽 5시, 떡이 완성됐습니다. 명자는 떡을 예쁜 통에 담았어요. 송편은 한층, 인절미는 한층. 정갈하게 담았습니다. 금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서연이가 출근 준비를 하고 부엌으로 내려왔어요. 엄마, 떡 다 만드셨어요? 명자는 식탁 위에 놓인 통들을 가리켰습니다. 응, 여기 있어. 서연이는 통을 열어봤습니다. 송편과 인절미가 가지런히 담겨 있었어요. 엄마, 이거 정말 예쁘다. 떡집 것 같아요.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네. 서연이는 통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회사 사람들이 엄청 좋아할 거예요. 서연이가 출근하고 나서 명자는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싱크대를 닦고 도마를 씻고 찜통을 말렸어요. 손을 씻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명자는 그 햇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딸을 위해 떡을 만들다니. 명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시댁 식구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었지만 딸을 위해 이렇게 정성껏 뭔가를 만든 건 처음이었어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뿌듯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했어요. 명자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떡을 빚느라 조금 부은 손. 하지만 이 손으로 딸을 도울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명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였어요. 무언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명자는 느꼈습니다. 아주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말이죠. 그날 저녁 서연이가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서연이의 얼굴이 환했어요. 명자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가 딸을 봤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부엌으로 뛰어왔습니다. 명자는 손을 닦으며 딸을 봤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 떡 반응이 정말 대박이었어요. 서연이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명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래? 사람들이 맛있다고 했어? 맛있다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다들 어디서 샀냐고, 떡집 어디냐고 난리였어요. 제가 엄마가 직접 만드신 거라고 했더니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서연이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메시지 창을 열어 엄마에게 보여줬어요. 여기 봐요, 엄마. 동료들이 이렇게 메시지 보냈어요. 명자는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여러 개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서연 씨, 떡 정말 맛있었어요. 시판떡이랑 완전 다르던데요?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진짜 대단하시다. 혹시 더 주문할 수 있을까요? 돈 드릴게요. 명자는 메시지들을 읽으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칭찬이었어요. 엄마,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주문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괜찮으세요? 명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돈을 받고 떡을 만든다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이의 기대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볼게. 근데 서연아. 네, 엄마. 명자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집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마. 할아버지나 아빠 그리고 막내 식구들한테도.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알겠어요, 엄마. 비밀로 할게요. 명자는 왜 숨겨야 하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만약 시아버지가 알게 되면 분명히 뭐라고 할 거였습니다.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라고 하겠죠. 혹은 며느리가 돈벌이를 한다고 집안 망신이다라고 할지도 몰랐어요. 며칠 뒤 명자는 서연이 과장분 주문을 받았습니다. 송편 한 통이었어요. 명자는 새벽 1시에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깊이 잠든 시간이었죠. 슬리퍼를 신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게 난간을 잡고 천천히 내려갔어요. 부엌 문을 살짝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켤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불을 켜면 누가 깰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캄캄한 부엌에서는 일할 수가 없었죠. 명자는 형광등 대신 싱크대 위 작은 등만 켰습니다. 희미한 불빛이었지만 일하기엔 충분했어요. 냉장고를 조용히 열었습니다. 쌀가루와 팥을 꺼냈어요. 냉장고 문을 닫을 때도 소리가 나지 않게 천천히 닫았습니다.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볼에 쌀가루를 담고 물을 조금씩 부었어요. 손가락으로 가루를 비비는 소리가 부엌에 작게 울렸습니다. 명자는 귀를 기울였어요. 위층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송편을 하나하나 빚었습니다. 손놀림은 빨랐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도마 위에 송편을 놓을 때도 살살 놓았습니다. 찜통에 물을 붓고 가스레인지에 올렸습니다. 불을 켜자 보글보글 소리가 났어요. 명자는 깜짝 놀라 불을 약하게 줄였습니다. 소리가 작아졌죠. 송편을 찜통에 넣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20분을 기다렸어요. 명자는 식탁 의자에 앉아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아직 모두 자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떡이 다 쪄졌습니다. 명자는 찜통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하얀 김이 솟아올랐습니다. 명자는 김을 손으로 흩어지게 했어요. 김이 천장까지 올라가면 냄새가 퍼질 수 있었으니까요. 떡을 꺼내 접시에 담았습니다. 예쁜 통에 하나씩 넣었어요. 리본까지 묶고 나니 새벽 4시가 됐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나지 않게 수돗물을 약하게 틀었어요. 볼과 도마를 조용히 씻었습니다. 찜통도 말끔히 닦았죠.
부엌을 정리하고 나니 4시 반이었습니다. 명자는 완성된 떡 상자를 냉장고에 넣었어요. 그리고 부엌 불을 껐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누군가 화장실에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는 재빨리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살짝 닫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화장실 불을 켜는 소리가 들렸어요. 명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숨을 죽이고 있었죠.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다시 방으로 돌아갔어요. 침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명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들키지 않았습니다. 주문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개인 주문이 하루에 3-4개씩 들어왔어요. 명자는 매일 새벽 1시에 일어나 떡을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자는 시간. 명자만의 시간이었죠. 어느 날 서연이가 큰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 우리 회사에서 행사가 있는데요. 거기서 직원들한테 나눠줄 떡을 주문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100명분 정도요. 명자는 계산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만들면 일주일이면 충분했어요. 해볼게. 엄마,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엄마가 할 수 있어. 명자는 그날부터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12시 반. 명자는 조용히 부엌으로 내려가 떡을 만들었어요. 매일 밤 모두가 잠든 사이에 말이죠. 손이 아팠습니다. 하루 종일 반죽을 치대고 떡을 빚으니 손목이 욱신거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100명분의 떡이 완성됐습니다. 서연이는 회사 차를 빌려 떡을 가져갔어요. 저녁이 되어 서연이가 돌아왔습니다. 서연이는 들어오자마자 엄마를 안았어요. 엄마, 대성공이에요. 회사 사람들이 다들 맛있다고 난리였어요. 서연이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떡값이에요. 명자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명자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돈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이게 다? 네. 100명분 떡값이요. 엄마가 번 돈이에요. 명자는 돈을 만져봤습니다. 3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직접 번 돈이었어요. 시댁 생활비가 아니라 명자 자신의 돈. 명자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서연이를 꽉 안았어요. 고맙다, 서연아. 제가 뭐려. 엄마가 다 하신 거예요. 그날 밤 명자는 돈이 든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시아버지도 남편도 막내 며느리도 모르는 곳. 명자만 아는 곳에 말이죠. 명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명자는 달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자신만의 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매일 밤 떡을 만들었고 서랍 속 돈은 꾸준히 늘어났어요. 주문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10건이 넘는 주문이 들어왔어요. 명자는 떡을 만들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고 살지 않았어요.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죠. 서연이는 엄마의 변화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엄마가 웃는 날이 많아졌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여전히 아무도 몰랐습니다. 명자가 밤마다 떡을 만든다는 것을,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어느 날 아침 시아버지가 식탁에서 말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내 생일이니까 다들 모이기로 했어. 명자야, 준비 좀 해놔. 네, 아버님. 명자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날부터 생신 준비를 했습니다.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집안을 청소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차가웠습니다. 토요일이 됐습니다.
명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어요. 갈비찜, 잡채, 전, 나물. 명자가 늘 하던 대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막내 아들 가족도 왔어요. 거실은 금방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명자는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쟁반을 들고 거실로 갔다 왔다 했어요. 6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를 중심으로 모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명자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가족들이 상 앞에 앉았어요. 시아버지가 상석에 앉았고 막내 아들 가족이 그 옆에 앉았습니다. 자, 다들 먹어요.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명자는 부엌 문틈에 서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식사가 한창일 때 시아버지가 명자를 불렀습니다. 명자야, 물 좀 가져와. 명자는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따랐습니다. 쟁반에 물잔을 올려 거실로 가져갔어요. 여기 좀 치워라. 시아버지가 빈 접시를 가리켰습니다. 명자는 접시를 들고 부엌으로 갔어요. 명자야, 반찬 더 가져와. 명자는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반찬을 더 담아 가져왔어요. 물 떠오고 접시 치우고 반찬 가져오고. 명자는 종처럼 불려다녔습니다. 식사하는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일했어요. 딸 서연이는 거실 한 구석에 앉아 그 모습을 봤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명자는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서연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네가 할 필요 없어. 서연이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명자는 그릇을 닦던 손을 멈췄어요. 서연아, 괜찮아. 엄마 이제 괜찮아. 명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엄마 눈을 봤어요. 엄마 눈빛이 전과 달랐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명자는 차를 준비했습니다. 식혜와 과일을 쟁반에 올려 거실로 가져갔어요. 사람들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명자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조용히 자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등기부등본 서류들이 있었어요. 명자는 그 서류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 방에서 복사해 온 것들이었죠. 명자는 서류를 가슴에 안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거실로 향했어요.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이 명자를 봤어요. 명자는 식탁 앞에 섰습니다. 아버님. 명자가 시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시아버지는 차를 마시다 말고 명자를 봤어요. 왜? 명자는 대답 대신 등기부등본 서류를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식탁에 떨어지며 탁 소리를 냈어요. 몇 장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명자를 쳐다봤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주먹으로 식탁을 쾅 쳤어요. 어른들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차분하게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열어보세요. 뭐?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지금 나한테 열어보라고 명령한 거냐? 네. 열어보세요. 명자는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나서였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펼쳐봤어요. 안에 있는 등기부등본이 보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에서 붉은 기가 가셨습니다. 창백해졌어요. 명자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본가 명의가 막내 아드님 이름으로 되어 있더군요. 상가 건물도요. 거실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이고 명자를 봤어요.
언제 넘기셨어요? 2020년. 그때 이미 넘기셨더군요.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방 서류를 몰래 뒤졌어? 몰래가 아닙니다. 아버님이 방 정리하라고 하셔서 정리하다가 봤습니다. 명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1년 전에 저한테 그러셨죠. 죽고 나면 저한테 다 물려주겠다고. 지금 어른한테 대드는 거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건지 당황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대드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명자는 한 번 숨을 쉬었습니다. 30년 동안 제사 지내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집안일 도맡아 했습니다. 유산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아버님 말씀 믿고 참았습니다. 네가 감히.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약속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재산은 이미 막내 아드님한테 넘어갔더군요. 저한테 줄 것도 없었어요.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으셨던 거죠. 그 입 조용히 해. 네가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래. 시아버지가 손가락으로 명자를 가리켰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명자는 식탁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시아버지, 막내 아들 가족, 친척들. 모두 명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늘부로 저는 이 집안에서 나가겠습니다. 뭐라고? 시아버지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네가 어디 감히 나간다고 해.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그때 막내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생신날에 이게 무슨 행패예요? 막내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명자는 막내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행패. 명자는 천천히 허리춤의 앞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앞치마를 벗었어요. 그리고 막내 며느리를 향해 던졌습니다. 명자가 던진 앞치마는 막내 며느리의 얼굴에 정통으로 날아갔습니다. 퍽 소리가 났어요. 막내 며느리는 깜짝 놀라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받아요. 명자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동서가 이 집 일 도맡아서 해요. 제사도 명절도 집안 행사도 전부. 아버님 병원도 동서가 모시고 다니고요. 막내 며느리는 바닥에 떨어진 앞치마를 내려다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30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거 할 수 있겠어요? 제사 때마다 밤새워 음식 만드는 거요? 친척들 30명 밥상 차리는 거요? 명자는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생활비 100만 원으로 장보고 전기세 아끼고 가스비 아끼면서 사는 거 해보세요. 그러면서 아버님한테 고생한다는 말은커녕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지라는 소리 들으면서요. 너 당장 입 안 다물어.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지만 명자는 시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0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아버님. 명자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 정호는 자리에 앉은 채 명자를 봤습니다. 명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남편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집사람이 얼마나 버텨왔는지 이제는 저도 압니다. 명자는 딸을 보고 말했어요. 서연아, 가자. 서연이도 일어섰습니다. 명자, 남편 서연이. 세 사람이 나란히 섰어요.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앉아.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명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어딜 가. 당장 돌아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거실을 나와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장에서 신발을 꺼내 신었어요. 남편과 서연이도 따라왔습니다. 지금 나가면 끝이야. 다시는 이 집에 발 붙이지 마. 시아버지의 고함이 거실에서 들렸습니다. 명자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명자는 문 밖으로 나갔어요. 남편과 서연이가 뒤따랐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쿵. 무거운 소리였어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희미해졌습니다. 거실에는 시아버지와 막내 아들 가족, 그리고 친척들만 남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숨을 헐떡였어요. 얼굴이 붉었다가 창백해졌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바닥에 떨어진 앞치마를 멍하니 내려다봤습니다. 앞치마는 구겨진 채 거기 놓여 있었어요. 거실의 상위에는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 식어가고 있었어요. 생신잔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명자는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명자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해방감이었습니다. 명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남편이 엄마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자는 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응. 엄마 괜찮아. 정말 괜찮아. 세 사람은 함께 걸어갔습니다. 집에서 멀어지면서 명자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봤습니다. 어두운 길이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명자에게는 이제 자신만의 길이 있었으니까요. 떡을 빚으며 모은 돈, 사람들의 인정,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되찾은 용기. 명자는 그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지만 명자의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30년의 무게를 내려놓은 어깨가 가벼웠어요. 명자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인생을 향해서 말이죠. 명자와 남편 정호는 그날 밤 서연이네 집에서 묵었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3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시아버지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명자는 작은 월세집을 구했습니다. 1년 동안 떡을 팔아 모은 돈으로 계약했어요. 방 2개짜리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시댁에 비하면 훨씬 작았지만 명자에게는 천국 같았어요. 이사를 마치고 명자는 부엌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한 싱크대, 세가스레인지, 넓은 작업대. 명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이 부엌은 명자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명자는 본격적으로 떡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서연이가 도와줬어요. 인터넷 카페에 광고를 올리고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한두 건이었어요. 하지만 입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늘어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하루에 5건, 10건씩 주문이 들어왔어요. 명자는 새벽에 일어나 떡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처럼 숨어서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당당하게 자신의 부엌에서 만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통장을 확인했어요. 1년 동안 시댁에서 받던 생활비보다 많은 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명자는 통장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주문이 너무 많아져서 명자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졌어요. 서연이가 퇴근 후 도와줬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엄마, 아르바이트생 1명 구하는 게 어때요? 서연이가 제안했습니다. 명자는 고민했어요. 남을 고용한다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될까? 당연하죠. 엄마 떡이 이렇게 인기 있는데요. 명자는 결국 아르바이트생을 구했습니다.
근처에 사는 50대 아주머니였어요. 성실하고 손이 빨랐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명자의 떡은 이제 지역에서 유명해졌어요. 백화점에서 입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명자는 깜짝 놀랐어요. 백화점이요? 네. 저희 백화점 식품관에서 명자님 떡을 팔고 싶습니다. 명자는 백화점 담당자와 계약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100개씩 납품하기로 했어요. 명자는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 더 고용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윤명자 전통떡이라는 간판을 달았어요. 명자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걸린 가게. 59의 나이에 이룬 꿈이었어요. 가게 오픈날 서연이가 꽃다발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명자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남편도 왔어요. 남편은 말없이 명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가게는 잘 됐습니다. 손님들이 끊이지 않고 찾아왔어요. 명자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떡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누군가 부려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역 신문에서 취재 요청이 왔습니다. 명자의 이야기를 기사로 쓰고 싶다고 했어요. 59에 시작한 떡 사업이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쓰고 싶습니다. 기자가 말했습니다. 명자는 인터뷰에 응했어요. 기사가 나간 뒤 주문이 더 늘어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이제 직원 5명을 둔 사장이 되었어요. 작은 공장도 얻었습니다. 떡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됐죠. 명자는 매일 아침 공장에 나가 직원들과 함께 떡을 만들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바빴지만 마음은 행복했어요. 한편 시댁 쪽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막내 아들이 주식 투자에 실패했다는 거였어요. 빌린 돈까지 넣었다가 다 날렸다고 했습니다. 본가와 상가 건물에 대출이 잡혔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막내 아들이 투자금을 마련하려고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주식으로 잃은 돈이 너무 커서 갚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결국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였어요. 서연이가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네 집이 경매로 나갔대요. 명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렇구나.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명자에게 그곳은 이제 남의 집이었어요. 대신 명자는 자신의 일에 더 집중했습니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품질을 관리하고 직원들을 교육했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이제 지역에서 손꼽히는 떡명인이 되었어요. 방송에도 몇 번 나갔습니다. 전통 떡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명자는 카메라 앞에서 떡을 빚으며 말했습니다. 떡은 정성입니다. 마음을 담아 빚어야 맛있어요. 방송을 본 사람들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명자의 떡을 먹고 싶다고 했어요. 주문이 전국에서 들어왔습니다. 명자는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웠어요.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녁이면 작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어요. 서연이도 자주 들렀습니다. 세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엄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명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았어. 오늘도 떡이 다 팔렸어. 작은 식탁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명자는 이 시간이 좋았어요. 시댁에서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시간이었죠. 밤이 되면 명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명자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잘 살고 있구나. 명자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61살. 늦은 나이였지만 명자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고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윤명자로서 말이죠.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명자는 지역 복지관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무료 급식 봉사에 떡을 기부해 줄 수 있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드실 떡을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복지관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명자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네, 물론이죠. 제가 준비해서 가져가겠습니다. 명자는 일주일 동안 정성껏 떡을 만들었습니다. 송편, 인절미, 백설기. 소화가 잘 되고 부드러운 떡들로 골랐어요. 어르신들이 드시기 편한 것들이었죠. 토요일 아침 명자는 떡 상자들을 차에 실었습니다. 서연이도 함께 갔어요. 복지관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어르신들이 줄을 서 계셨어요. 명자는 상자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봉사자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머, 떡 정말 많이 준비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명자는 떡을 봉사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봉사자들이 떡을 작은 접시에 담아 어르신들께 나눠드리기 시작했어요. 명자도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을 도왔습니다. 국을 담고 반찬을 놓고 떡을 얹어드렸어요. 어르신들이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떡까지 있네. 고맙소. 맛있겠네요. 감사합니다. 명자는 웃으며 계속 배식을 했습니다. 그때 줄 중간쯤에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어요. 구부정한 등, 낡은 회색 점퍼, 해진 운동화. 명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사람이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쟁반을 들고 천천히 앞으로 나왔어요.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어요. 시아버지가 명자 앞에 섰습니다. 쟁반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명자는 국자를 든 채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시아버지의 쟁반에 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반찬을 놓고 떡을 얹었어요. 말없이 담담하게. 시아버지는 명자를 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명자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음 어르신을 맞이했죠. 시아버지는 쟁반을 들고 천천히 자리로 갔습니다. 명자는 배식을 계속했어요.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복지관을 나올 때 명자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타 집으로 향했어요. 서연이는 엄마를 걱정스럽게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명자는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문 앞에 서서 명자를 봤어요. 명자는 국자를 든 채 굳어졌습니다. 명자야. 잠깐만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좀 도와줘. 막내가 주식으로 돈을 다 날렸어. 집도 다 잃었어. 네가 아니면 갈 데가 없어. 명자는 한참을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이제 돌아가 주세요. 시아버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어요. 구부정한 등으로 가게 문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명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한 달 뒤 명자에게 특별한 소식이 왔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전통 떡명인으로 인정한다는 공문이었어요. 명자는 공문을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봤습니다. 전통 떡명인 윤명자. 자신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명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59에 시작해서 61살에 받은 인정이었습니다.
명인 인증식이 열렸습니다. 서연이와 남편이 함께 갔어요. 명자는 무대에 올라가 상패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축하드립니다, 윤명자 명인님. 명자는 상패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무거웠지만 따뜻했어요. 석 달 뒤 해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뉴욕에서 열리는 한식 박람회에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의 전통 떡을 소개하고 시연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명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국 전통 떡의 우수성을 알리고 싶습니다. 윤명자 명인님이 꼭 와주셨으면 합니다. 명자는 승낙했습니다. 서연이가 함께 가기로 했어요. 2달 뒤 명자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생애 처음 타는 비행기였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명자는 구름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빌딩들, 북적이는 사람들, 낯선 언어. 모든 게 새로웠어요. 박람회장에 들어섰습니다. 넓은 홀에 여러 나라 음식 부스가 설치돼 있었어요. 명자의 부스도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떡이라고 적힌 간판이 걸려 있었죠. 명자는 부스 앞에 섰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떡 재료를 준비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명자는 떡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쌀가루를 반죽하고 소를 넣고 모양을 빚었어요.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명자는 웃으며 떡을 빚었습니다. 완성된 떡을 쪄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사람들이 떡을 맛봤습니다. 오, 맛있어요. 이게 한국 전통 떡이군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떡을 받아갔습니다. 명자는 하루 종일 떡을 만들었어요. 손은 아팠지만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3일간의 박람회가 끝났습니다. 주최 측에서 감사패를 줬어요. 명자는 감사패를 받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명자는 창밖을 봤어요. 구름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햇살이 구름을 물들였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잘 다녀왔어요. 명자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명자의 짐을 받아줬어요. 저녁 식탁에 세 식구가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국 냄새가 났어요. 명자는 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역시 집밥이 최고네. 명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와 남편도 웃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명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윤명자야.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야. 나는 나야. 명자는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30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름으로 살고 있었어요. 전통 떡명인 윤명자. 해외까지 진출한 떡장인 윤명자. 명자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61살. 늦은 나이였지만 명자의 인생은 이제 막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내일도 떡을 빚을 겁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아갈 거예요. 당당하게, 행복하게 말이죠.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